연초에 보이는 라디오. 저는 연보라의 헤디. 저는 결디입니다. 네, 연보라는 연초에 보이는 라디오의 줄임말로 매년 카운슬러 SNS 팀에서 새내기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대한 질문이나 고민을 받아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답변해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네, 벌써 네 번째 연보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영상 촬영 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4일간 새내기 여러분들의 고민을 취합해보았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구글 폼을 통해 다양한 고민을 공유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2호학번 새내기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러 출동해볼까요? 낯을 많이 가리는데 액트 과목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대학교 하면 연기를 해야 졸업할 수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혜디는 액트 과목 수강하셨나요? 네, 저도 2학년 때 액트 과목 수강을 했었었는데요. 액트는 공통교양 과목으로 중앙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을 해야 졸업이 가능한데요. 저도 처음 입학했을 때 연기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살짝 부담이 됐던 기억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속했던 그룹은 모두 MBTI가 I인 사람들만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조 이름도 아이보리였었는데요. 낯을 많이 가리는 학우분들이 많으셨지만 결국에는 함께 힘을 합쳐서 A+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오, A+요? 낯을 가리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도 혹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있었을까요? 사실 액트라는 과목이 이제 과목 이름만 들으면 연기? 이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실 액트는 액션, 커뮤니케이션, 팀워크의 앞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그래서 연기 자체보다는 그룹원들과 함께 협동해서 하나의 작품,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수업 초반에 이제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처음 보는 학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 수 있는 빙고 게임,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도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마다 역할 분배 방식은 천차만별이지만 제가 본 그룹 중에서는 연기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뭔가 대본 작성이라던가 뭔가 영상 편집 그런 걸 도맡아서 하는 경우도 봤으니 조원분들과 잘 협의해서 역할 분배를 원만히 하시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기숙사 생활에 장단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결디는 혹시 기숙사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기숙사 경험은 아직 없는데 만약에 살게 된다면 뭔가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일단은 제가 지금 본가인 인천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데요. 1교시를 하는 날이면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지옥철을 타고 1시간 반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서 학교 오곤 한답니다. 저도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오기는 하지만 인천에서 다니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숙사에 살면 아침에 조금이라도 잘 시간을 확보하고 강의실까지 가는 시간이 훨씬 단축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운이 좋게 기숙사에 또 합격을 하여가지고 다음 학기부터 살게 되었는데요. 저는 학교 주변에서 자취도 해봤지만 방 하나 구하려면 보증금에, 월세에, 공과금에 정말 집에서 숨만 쉬어도 큰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규학기 기준으로 블루미르몰 308, 309간이 한 학기에 한 100만 원 초반대 비용이기 때문에 자취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금액대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09간 같은 경우에는 그 편의점에서 모든 물품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대요. 와, 너무 좋은 혜택이네요. 앞으로 기숙사에 살면서 자주 애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디, 그럼 반대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단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새내기 때는 또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밥약도 하고 학교 주변에서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그리고 노는 경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숙사에 새벽 1시 통금이 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새벽까지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학우분이시라면 약간 시간이 좀 촉박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랜덤으로 이제 룸메이트를 배정받으실 경우에는 이제 생활 패턴이나 스타일이 너무 다르면 이제 룸메이트와 생활 중에 오는 스트레스도 좀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충분히 고민하셔서 통학, 자취, 기숙사 중에 자신에게 잘 맞는 주거 형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중앙대학교 근처 맛집이나 놀거리를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혜디는 학교 근처에서 뭘 자주 즐겨 드시나요? 저는 한식파라서 청기와 핫땡, 라이스 앤 포테이토 이렇게
밥을 파는 곳을 자주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청기와는 뼈의 전국이 정말 주문과 동시에 빠르게 나와서 공강 시간이 얼마 없는데 뜨끈한 국물을 드시고 싶다 하면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대는 무채를 넣고 비벼 먹는 제육덮밥을 파는데요. 단돈 7,000원에 정말 푸짐한 양의 맛있는 제육덮밥을 즐길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그 라포 저도 좀 많이 즐겨 먹곤 하는데요. 이제 그 매콤 달달한 김치볶음밥에 항정살이나 삼겹살, 돈가스 그런 다양한 토핑을 추가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간식 사업에서도 라포를 주기도 해서 혹시나 자리가 붐벼서 못 드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간식 사업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결디가 카운슬러 내에서 또 빵돌이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혹시 맛있는 빵집도 하나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원래 이런 건 좀 비밀인데 그 상도역 부근으로 가시면 우브레도라는 베이커리 가게가 있는데요. 비건 빵집임에도 굉장히 맛있고 특히 그 베지찬이라는 그 브런치 가게도 함께 운영 중이니 건강하면서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시는 학우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즐길거리도 한번 추천해드려 볼까요? 결디 혹시 중앙대학교 위치를 떠올리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한강이 가깝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새내기 때 흑성역 앞에 있는 따릉이를 빌려서 한강 나들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까지 갔다가 돌아왔던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따뜻한 날에 따릉이를 타고 한강 자전거 라이딩을 즐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노들섬도 추천드리는데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중앙대에서 금방 갈 수 있으니까 동기나 선후배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사들고 가셔서 노들섬 피크닉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사연입니다. 교직 이수에 관심이 있는데 교직 이수를 하면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 간호학과에도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 교직 이수를 하는 학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범대학 재학생 그리고 교직 이수자라면 교직 과목을 기준에 맞게 이수하셔야 2급 정교사 교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직 과목은 크게 교직 이론, 교직 소양, 교육 실습, 교직 전공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교직 이론 과목에는 12개의 교육학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으로 12개 과목 중 6개 이상을 택해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직소양 과목에는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이렇게 3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교직소양 과목은 이 3가지 과목을 모두 이수하셔야 됩니다. 교육실습 파트는 학교 현장 실습과 교육봉사 활동으로 나뉘는데요. 학교 현장 실습은 4학년 1학기 이상이지만 나갈 수가 있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점당 30시간씩 총 60시간 즉 2학점을 취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직 전공 파트에는 3가지 교과 교육 과목이 있습니다. 땡땡 교과 교육론, 땡땡 교과 교재 및 연구법, 그리고 땡땡 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이 있습니다. 땡땡은 과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중앙대학교에는 영어 교과 교육론이 아니라 외국어 교과 교육론, 외국어 교과 교재 및 연구법 이렇게 외국어 과목 교직 이수를 하시는 분들도 모두 같이 들으시는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러시아어, 중국어 선생님을 꿈꾸시는 분들의 수업 시험도 들어볼 수 있어서 흥미로운 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성인지 교육 및 안전교육 이수, 교직 인적성 검사 통과 등 다양한 이수 기준이 있는데요. 이거는 학번별로 횟수가 좀 상이하니 이 부분은 교직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사연입니다. 입학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방학에 해야 할 게 꼭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일까요? 저는 진짜 재밌게 놀고 잘 쉬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들어오는 신입생 분들은 수험 생활 동안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잘 못 쉬었을 텐데 이번 방학 동안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도 해보면서 여유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3, 4학년 되면 지금처럼 못 놀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입학 전 방학 때가 가장 여유로운 시기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방학 때 운동하면서 체력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도 추천합니다. 새내기 분들이 방학 때 컴퓨팅적 사고와 인공지능 리터러시라는 과목을 미리 수강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주로 프로그래밍과 코딩을 배우는 수업인데 방학 때 미리 프리칼리지를 통해
통해서 수강을 하시면 성적도 패스 or 논패스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학기 중에 학업적 부담이 비교적 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은 뭔가요? 네, 다음 사연은 동아리 관련 질문이네요.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동아리는 각종 학술 동아리부터 봉사 동아리, 구기 체육, 레저 등 정말 많은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러한 동아리 정보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학기 초 3월 중으로 캠퍼스 내에서 동아리 박람회를 진행하는데요. 중앙대 캠퍼스에서 다양한 중앙 동아리 홍보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때 동아리 구경하시면서 원하는 동아리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동아리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에브리타임과 캠퍼스픽, 어플과 같은 대학교 커뮤니티를 통해서 중앙 동아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합 동아리의 모집 기간과 활동 등이 기재된 모집 글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사연은 아마 많은 새내기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런 사연인 것 같은데요. 나중에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표를 처음 잡아서 어떻게 시간표를 짜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결디는 수강 신청 안 하시지 않나요? 아, 맞아요. 저희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양 과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과목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짜주기 때문에 저희 과는 수강 신청할 일이 잘 없습니다. 그건 진짜 부럽네요. 근데 저는 수강 신청 때마다 항상 지키는 게 있어요. 시간표 짜는 첫 번째 꿀팁은 공강을 사수해라 입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월화수목금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업 다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학생의 여러분과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은 다르답니다. 그리고 공강을 계획하실 때 월요일이나 금요일 공강을 사수하시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월공강 한번 해봤었는데 토, 일, 월 연달아서 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두 번째 꿀팁은 우주 공강을 피하자인데요. 진짜 피해야 하는 시간표는 아마 이렇게 생긴 시간표일 것 같아요. 시간표를 짤 때 중간에 너무 공강을 많이 비워두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밥도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할 수 있겠지, 갓생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집이 바로 학교 앞이 아닌 이상 나중에 가면 정말 할 게 많이 없으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공강 시간을 활용하실 자신이 없는 학우분이시라면 우주 공강을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모든 사연을 한번 만나보았는데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입학 전에 궁금했던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다가올 입학을 앞두고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벌써 제가 4학년을 앞두고 있네요. 대학교는 고등학교와 정말 다른 공간이긴 하지만 중앙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분들이라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보라에 담지 못한 사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카운슬러 SNS 계정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겨울방학 모두 알차게 보내시고 2025년에도 중앙인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힘찬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밑에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도 모두 잊지 말아주시고 저희 입학 홍보대사 카운슬러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모두 중앙대학교에서 만나요.